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육모 이후에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모 이후 학습법 그리고 쌤 하반기 컬이랑 같이 또 엮어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쌤이 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주면 좀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등급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한번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시면 문항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육모 쳤으니까 문제들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문항별로 어떤 부분들을 틀렸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또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엄청 세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모 분석 방법까지 우리가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등급별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5등급 이하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난도 낮은 문제부터 일단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뭐냐? 2점, 3점 문항은 무조건 다 맞추는 게 목표. 사실 이것만 확실하게 다 맞추더라도 웬만한 등급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일단 이거부터. 이게 뭐야?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정말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응용되지 않은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내용들, 그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한 달 만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방학이잖아. 7월, 8월 이때쯤에 한 달 내에 최대한 이 정도의 내용들은 빠르게 해결하고 나서 2, 3점을 다 맞추고 나서 얼른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 우리 교재에서는 데프. 근데 내가 너무 완전 기초 개념은 필요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스타트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왜냐면 이거 이제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개념만 공부하는 게 좀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도 좀 많이 풀고 싶어요. 우리 데자뷰 기출 분석집에서 이 기출 문제집이 2, 3점짜리 문제집이 있어요. 그게 인문이거든. 이것도 같이 사서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2, 3점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쭉쭉쭉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 3점에서 중간중간에 틀리는 것도 안 돼. 알겠지?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다 맞추잖아? 그러면 4점짜리 쉬운 문제들도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요걸 다 맞추는 걸 목표로 어떻게? 주기는 한 달 잡고 요 내용들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볼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 수 있어. 한 이거 200문제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이건 해결하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 4등급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좀 고민이 많을 거야. 왜냐면 3, 4등급인 친구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 공부를 좀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잘 안 올라. 왜 나 계속 여기서 머물지?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쌤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4등급인 친구가 지금 2등급 초, 1등급 뒤까지 올라온 애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쌤 오늘도 내가 만나가지고 어떤 친구가 이제 88점을 받았대. 이번에 육모에서. 근데 너무 고맙대. 왜? 이번 올해 초에 자기가 4등급이었대요. 3모에서 4등급이었대. 근데 벌써 1등까지 올라간 거잖아.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힘든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 우리 3, 4등급인 친구들은 자, 고난도 3점 그리고 쉬운 4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는 얘를 목표로 갖는 게 아니야. 얘처럼 목표로 갖는 게 아니야. 얘는 필수야.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럼 얘네들의 이제 목표는 뭐가 되냐면 내가 3, 4등급에서 가끔씩 왜 3, 4등급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 4등급 뜨는 이유들 중에 8번 틀리거나 이번에 육모에서 그렇죠? 8번 틀린 데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8번 틀리거나 가끔씩 막 19번, 18번 쉬운 문제인데도 틀린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25번, 뭐 24번 쉬운 문제들도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것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이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얘네들은 이걸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알고 있는데 내가 틀리는 거잖아. 그 틀린 이유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 요 친구들의 특징은 우리가 12, 13, 14 그쵸? 요 번호 때 그리고 20, 21 그죠? 그 다음 뭐 27,
29 요런 번호대를 내가 무조건 맞춰내야 돼.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요걸 맞추는 거.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형태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 기본 개념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리즘 필수야. 무조건 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실전 개념을 가르쳐주는 수업이고 기출 분석인데, 사실 기출 분석만 내가 이게 왜 하냐면 기출 분석만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 번호대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중에서 내가 좀 틀리는 게 많다. 3, 4등급인 친구들은 요거 많이 틀렸을 거야.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들을 때 여러분들이 포커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요새도 질문이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강평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커스는 어려운 게 아니야. 애초에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둘 난이도는 비슷해. 근데 알고리즘은 이제 기출 분석이에요. 기출 분석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도 다뤄, 알고리즘은. 근데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기출 분석이 아니라 엔제면서 접근법 수업이야. 우리가 이것도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방향 잡는 연습들은 포커스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올해 필수랑 심화를 나눴기 때문에 필수까지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다가 추가로 아무래도 지금 이제 3, 4등급인 친구들은 빨리 끌어올려야 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50문제씩 풀면서 내가 실력을 늘리기를 바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많이 풀어줘야 돼. 알고리즘 당연히 해야지. 포커스 해야지.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일 동안이라는 주간지도 조만간 오픈이 될 겁니다. 뭐 이 주간지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주간지와 관련된 또 TCC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이 주간지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70문제씩은 계속 매주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 자체를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알고리즘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주간지가 또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일 동안 정도로 같이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포커스랑 같이 또 병행하기도 좋고요. 자, 여기에서 이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이 내용을 다룰 때는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지금 당장은 안 다뤄도 돼요. 왜? 알고리즘 자체가 애초에 기출 분석이고 기출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새로운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내가 빨리 맞춰내려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도 딱 보자마자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 2등급인 친구들, 이번에 아쉽게 2등급인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야.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 목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내가 시험지를 쫙 봤을 때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 2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쉬운 거 다 알고 있고 그런 건 아니야. 가끔씩 가다 보면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 비해서 구멍이 좀 적은 거지 구멍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찾아내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가지고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은 실전 개념이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실전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개념 공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문풀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문풀 위주로 고난도 문제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향 설정하는 연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 친구들은 개념은 어느 정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 이런 접근에 대한 공부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접근 공부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거 찾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면 좋아. 알겠죠? 뭐 이건 내가 수업 때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연습 많이 하셔야죠.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당연히 양보다는 질이야. 우리 고3 그리고 재수 친구들, N수 친구들 수능 공부는 양치기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는 게 양보단 질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문제씩 내가 엄청 높은 질의 문제들만 20문제 풀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100문제는 풀어줘야 돼. 최소 100문제야. 최소 100문제. 양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질도 많이 챙겨야지. 일주일에 1000문제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지. 일주일에 양보단 질이니까 난 한 20문제만 질 좋은 문제 풀래? 이런 건 안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양도 좀 커버가 쳐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친구들은 이제 어떤 책으로 하는 게 좀 좋냐면 우리 포커스. 포커스는 필수, 심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심화만 들래 이거 안 돼요. 필수도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제일 기본적인 접근들. 우리가 수능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접근들을 필수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필수, 심화는 당연히 둘 다 필수고요. 자, 여기에서 뭐 올 동안 주간지 같이 병행하면 좋긴 한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 1, 2등급 친구들은 보통 이제 엔제 문제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풀 거야. 쌤 거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선생님들의 엔제 문제들도 많이 풀고 있을 거고 실무도 풀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엔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엔제에 너무 매몰되게 돼요. 우리는 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기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놓치고 계속 딴 길로 새버려. 그래서 이상한 곳에다가 약간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중요한 건 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에 벗어나서 요거를 막 파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수학 공부는 됐다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와. 그리고 쉬운 문제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친구들은 기출 문제는 꼭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기출은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심화 내용으로 같이 병행을 해준다. 선생님 저 기출 한 3번 정도 봤는데요. 봐도 또 봐. 제발. 기출은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기출은 뭘로 보냐면 여러분들 우리 데자뷰 심화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쉽지 않아. 난도 꽤 있어요. 심화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을 정리할 때는 그냥 풀고 띡 하고 넘기지 말고 이 기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지? 출제자의 의도는 뭐지? 내가 만약에 문제 푼 데 좀 속도가 걸린다. 생각보다 방향이 잘 안 잡힌다. 그럼 내가 뭘 몰라서 뭐가 문제여서 얘를 못 떠올리게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해설을 보든 답지를 보든 봤더니 내가 이 생각을 못 떠올렸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생각을 떠올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럼 모든 기출들이 다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엔제 문제를 풀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들이 여러분들 연습이 좀 돼야 된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문항별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6문 문제들을 기준으로 내가 딱 얘기해 줄게. 이게 딱 깔끔할 거야. 자, 1번부터 11번, 16번부터 19번, 23번부터 26번까지 내가 실수로 틀린 거 말고 진짜 몰라서 틀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예 기초가 안 돼 있다 하는 친구는 당연히 대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약간 헷갈려. 약간 특히 8번 갑변환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스타트업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제발 정리해. 다음번에는 맞추겠지. 이런 아니란 마인드 절대 안 돼.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실수했네. 다음번엔 맞추겠지. 이런 아니란 태도로 공부하시면 안 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할 때는 꼭 스타트업 워크북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는 요게 많거든. 문제 좀 많이 풀어. 알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2, 13, 20, 27 정도 틀린 친구들은 일단 포커스 말고 일단 무조건 알고리즘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일단 알고리즘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 14번 도형 문제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는 각각 번호별로 나눴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좀 세분화를 시킬 거야. 왜냐면 이 번호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다를 거거든. 도형 중에서 예를 들어 사실 뭐 도형은 푸는 방식이 다 똑같긴 한데 나는 도형 문제의 기출 문제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되어 있다. 기출 문제를 봐도 난 여전히 방향이 잘 안 잡히고 완성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하면 알고리즘이 맞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도형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저는 약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그냥 막 적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답이 나와요. 하다 보니까 약간 끼워 맞춰져서 답이 나와. 이번에 13번 그렇게 푼 친구들 많을 거거든. 도형 문제를 보는데 확실하게 나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냥 해볼까? 적용해볼까? 개념 정리해볼까? 막 적용하다 보니까 답 나오네? 개꿀 하면서 푼 애들 많을 거야. 자, 그런 친구들. 즉 내가 접근이 부족하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형 문제의 방향성이 잘 안 잡힌다. 어떻게 선생님처럼 얘면 얘면 얘 딱딱딱딱딱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포커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해설 강의 쌤 다 올려놨잖아. 해설 강의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명확할 거야. 쌤이 해설 강의에서 문제 풀 때 딱 그런 식으로 다 설명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 문제를 쌤도 진짜 딱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같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를 연습을 엔제로 하고 싶으면 포커스로 하시면 되고요. 기출로 하고 싶으면 알고리즘을 하면 된다. 됐습니까? 21번. 자, 21번 문제는 사실 극한식을 가지고 인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건 사실 기본 개념으로도 풀려요. 왜? 이거 그냥 단순 정의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 극한식을 가지고 인수의 개수 찾는 문제 이것도 기출을 풀고 싶어. 그러면 알고리즘이 맞는 거고요. 엔제로 풀고 싶어. 그러면 뭐가 맞다? 포커스가 맞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난도를 얘기했을 때 사실 둘의 난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출은 아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나름 익숙해서 그렇게까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느껴. 근데 엔제는 새로운 거니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지금 내가 더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지금 기출도 안 돼 있어. 그럼 이거 맞고요. 기출 나 이제 너무 흔해. 맨날 봤던 문제야. 하면 이걸로 가는 게 맞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 포커스 심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극한식을 통한 인수의 개수 파악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5, 22 한번 볼 건데 15번 같은 경우는 대칭함수의 그래프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문제는 내가 대칭함수에 대한 실전 개념이 좀 약해. 쌤이 이제 육모 치기 전에 개념집으로도 내가 올려놨는데 수투 개념집에서 내가 대칭함수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대칭함수가 약해 하는 친구들은 알고리즘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fx 더하기 2k 아니면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난 너무 헷갈려요 하는 건 알고리즘에서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 그리고 딥러닝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일단 먼저 해야 돼. 그런데 뒤에 뭐라고 적혀있어? 대칭함수의 그래프 추론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추론, 다시 말해서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프를 직접 만들어내야 돼. 이 만들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줄 알아야지 그래프 추론이 쉬워지거든. 그래서 방향 잡는 연습들, 그래프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나 이거 개념 알아. 개념 아는데 문제가 그냥 안 풀렸어. 방향이 잘 안 잡혔어.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친구들은 뭐 해주면 되겠다? 포커스로 가는 게 맞다. 이거는 포커스 필수에 그래프 추론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럼 그래프 추론 파트에는 대칭함수의 그래프 추론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문제들 연습하시면서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뭐 개념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 개념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중간 보완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그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어. 그럼 그 개념을 처음부터 그 스타트업에 있는 개념부터 파고드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요거까지는 떠올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번 같은 경우에 미분계수 문제가 나왔잖아. F'0 플러스가 0 이하라는 것만 생각하고 FA였나요? FA 플러스가 FA랑 같다라는 걸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내가 미분계수를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자.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생각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22번. 자, 22번 문제도 너무 재밌었던 문제였는데 쌤이 이거는 해설 강의 할 때도 재밌었다고 얘기했었지.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수함수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프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거를 파악해야 되는, 누가 맞는 거야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재밌었던 건 계산도 문제에 들어가 있었고, 이건 누구? A라는 점을 찾을 때 계산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 B라는 점을 찾을 때 해석을 해야 됐었어.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어? 에 대한 건 뭐다? 포커스가 맞고요.
근데 나는 지수함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 방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하는 친구들은 뭘 해주는 게 맞아요? 알고리즘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교재의 특징입니다. 강의의 특징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은 하나의 강의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개념만 아는 거지, 그 개념을 언제 어디에 적재적소에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놈들이 맞는 건지, 방향은 어떻게 잡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힘을 기르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화통 28번 같은 경우에는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이 같이 엮이는 나름 고난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기출에서 이미 너무 많이 나왔던 형식 문제예요. 사실 기출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맨날 보던 문제야.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따라서 기출에서 많이 봤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리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 기출 공부 좀 빡시게 하시고요. 확통하는 친구들 중에 아직 기출 정리 제대로 안 한 친구들 많아. 꼭 기출 정리하세요. 기출만 하더라도 확통은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 같은 경우처럼 중복조합이고 함수 개수 문제인 건 알아. 아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지, 케이스를 나누긴 해야 되는데 누굴 기준으로 나누지? 아니면 이거 해석할 때 중복조합을 언제 써야 되지? 이런 해석적인 부분들, 케이스 분류할 때 기준 잡는 연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포커스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이 포커스를 연습하시면 되겠다. 내가 문항별로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부족한 게 뭔지를 계속 한번 고민해봐. 그러니까 지금 10, 23, 20, 27 뒷번호들은 다 그냥 알고리즘 아닌 포커스예요. 그 중에서 뭘 내가 더 부족한지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서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포커스 순이야. 알고리즘이 돼야지 포커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미적 28, 30. 이번에 미적은 진짜 미쳤죠. 자, 이거 다 합성함수 그래프 추론 나왔어. 합성함수 그래프 해석이 아니라 둘 다 추론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론은 없는 거에서 내가 새로 만들어내야 돼. 둘 다 fx, 그러니까 28번 fx 그래프 몰랐죠? 30번 3차 함수에 대한 조건이 많이 없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 찾아내셔야 돼. 근데 이런 연습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 n축하는 거 모른다. 해설 강의를 들었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그래프를 눕혀놨네? 근데 저게 뭐야? 라는 느낌이 들면, 느낌이 아니지, 애초에 그걸 모르면 당연히 알고리즘으로 실전 개념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추론하는 방식에서 나는 합성함수 문제들을 그냥 그 기출 문제들 말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에서 내가 추론하는 방식들을 좀 연습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포커스가 맞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수투 내용의 포커스만 어느 정도 드러나도 합성함수의 알고리즘 내용과 포커스 수투의 추론 내용이 같이 합쳐지면 이거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적 포커스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문항별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육모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육모 분석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을 거야. 시험 운용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육모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면 안 돼요. 육모 자체가. 물론 미적에서 내가 28번이랑 30번이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저 28번, 30번 계속 고민하느라 한 30분, 40분 고민하느라 앞에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운용을 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육모 자체는 난도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부족한 시험지는 절대 아니다. 내가 학생들 상담해보다 보면 대부분 이번 육모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 다시 말해 내가 육모 문제에서도 시간이 부족했다면 구모, 수능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험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야. 그러니까 실력을 더 키우는데 지금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운용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시험 운용을 해서 점수를 더 높일 건지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미 1등급 받은 애들, 내가 이미 이번 육모에서 88점 이상이야, 1등급이야
하는 친구들은 시험 운용까지 같이 고민해주면 좋아요. 근데 육모를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어. 육모 자체가 시험 운용하기에 좋은 시험지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내가 많이 할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시험 운용보다는 실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많이 두시고요. 이해되니? 시험 운용은 나중에 해도 돼. 모의고사 수업할 때 해도 돼. 지금은 딱 어느 정도만 해도 되냐면 그냥 미니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그냥 모의고사랑 비슷한 문제들 그냥 많이 풀어보기, 엔제 문제 풀어보기, 기출 정리하기, 내 실력 쌓기, 모르는 부분 없는 거 다 찾아내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는 게 훨씬 더 시간 관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많이 끌어올라와야지 시간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지.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 관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못 푸네 계속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날리는 것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모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거 제발 오답의 원인 파악 좀 하세요.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내가 문제를 시험을 쳤잖아. 내가 틀렸지. 다시 풀었어. 어이씨 맞췄네. 야, 내가 시험 때 이걸 왜 못 풀었지? 나 바본가? 아, 실수했네.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물어봐. 너 이거 왜 틀렸어? 아, 저 실수했어요. 이런 친구들 많잖아. 자, 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뭐 때문에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라는 숫자를 미쳤는지 2라고 봤어요. 이런 거 실수가 맞아요. 이건 실수가 맞지.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나 봐. 그럼 내가 여기서 분석을 해야지. 아, 내가 그 당시에 되게 조급했나? 마음이 급했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져야 된다고. 아니면 내가 암산을 했었나? 근데 내가 뭐 시험 관리할 때 얘기하겠지만 암산 제발 하지 마. 암산하면 시험 실수 진짜 많이 나온다. 하지 마. 자, 그 다음. 실수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념이 헷갈렸어. 헷갈린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8번처럼 각변환. 아, 내가 미쳤나봐. 그때 각변환을 왜 그렇게 했지? 헷갈린 개념이야. 헷갈린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또 틀릴 확률이 있어요. 실수하네, 다음번에 맞추겠지라는 아니라는 마인드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돼. 내가 만약에 갑변환이 헷갈려? 그럼 갑변환 문제들 좀 많이 풀어봐야지. 그럼 다음번에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번,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저 한 2, 3등급인데 막 8번 문제를 틀려가지고 제가 갑변환 문제만 계속 기본 개념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5일 동안 주간지 이런 거는 미니 모의고사다 보니까 8번짜리 문제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간지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저런 걸로도 여러분들이 이 헷갈린 개념들을 채워 넣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을 잘 못 잡아. 선생님 저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지? 이 방향만 딱 잡았으면 저 뒤에 다 풀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미쳤다. 실수다. 이건 솔직히 실수 아니잖아. 그치? 이건 진짜 방향을 못 잡는 거는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 잡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음번에는 저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념만 다 알고 있으면 나 분명히 모든 개념 다 알고 해설 들었을 때 다 이해가 가. 근데 내가 문제를 틀렸어 하면 다 실수라고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알겠죠? 방향 잡는 연습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내가 뭐가 약한지 특히나 약한 파트들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삼각함수 도형 파트 맨날 틀려. 이런 거 있지. 아니면 나 맨날 그래프 문제 나오면 틀려. 이런 거. 아니면 미적에서 뭐 음함수 나오면 틀려. 본인이 항상 시험 칠 때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내가 특히나 그 수업 때도 얘기 많이 했지만 13번 문제 있지. 그 넓이 가지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3월에도 나오고 4월에도 나오고 5월에도 나오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 근데 이번엔 또 틀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자주 틀리는 거를 반복해서 틀린다? 근데 해설 들었는데 다 이해가고 나 다음번에 맞출 거야. 근데 또 틀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즉 내가 자주 틀리고 많이 틀리고 맨날 틀려.
근데 알겠어. 해설 들으면 알겠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면 연습하셔야죠. 그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시면서 정확하게 근거, 개념 다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본인 걸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다음번엔 실수를 안 하고 다음번에 무조건 맞추지. 그게 언제? 9월. 그리고 그게 수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또 9월 때 반복이고 9월 때 반복이 된다는 건 수능 때도 반복이 된다는 거야.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는데 왜 안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만 제대로 열심히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 잡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그 근거 따진 연습들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야. 항상 물어. 왜? 이번에 육모에서 내가 문제를 못 풀었어. 근데 해설 들어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기가 막힌 설명을 했어. 그게 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기가 막힌 설명을 했대. 그거 봤어. 야씨,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그렇지.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풀이 그대로 외워. 뭔 의미가 있어. 그렇지? 그 해설이 나왔어.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시험장에서 그 방식을 떠올릴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돼. 그 근거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수능장에서 못 떠올려내요. 그래서 그 근거 따지는 연습들. 왜? 항상 물어. 왜? 이거 왜 성립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 방향이 맞는 건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끊임없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실력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연습하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육모 분석 자체를 뭐 일주일 내내 하는 친구도 있어. 그러지 마. 육모 분석은 우리가 원래 하던 공부에 추가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기존 공부를 없애면서 육모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공부는 그대로 하되 거기에 추가적으로 육모 분석을 같이 겸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하긴 하지만 얘네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원래 하던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쌤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왜? 너무 중요하거든. 육모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을 치는 데 있어서 첫 평가원 시험이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을 빠르게 잡아놔야지, 제대로 공부해놔야지 수능 때 포텐이 터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 구모 때는 구모에서 수능 때까지 많이 공부해봤자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실수 줄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실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육모 이후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쌤 컬이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엮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요새 또 Q&A를 보니까 선생님 저 컬이 뭐 타야 되나요?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 웬만하면 컬이 질문은 내가 다 답변을 달았거든 최근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요새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많아서 주간지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확통론 얘기도 있어서 앞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